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요즘 배달료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기본 배달료도 올랐고요. 거리에 따라서 배달 요금이 늘면서 많은 곳은 몇만 원까지도 낸다죠. 이렇게 배달비 때문에 배달 음식을 자제하거나 끊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명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배달라이더 노조는 기본 배달료 3,000원, 4,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민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사 항의 방문과 함께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민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200억이나 된다고 하죠. 배달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기본 배달료의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 회사가 감당하느냐, 여기에 문제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배달료 인상으로 고객의 이탈이 이어지고 라이더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누린 배달업체가 어떤 처방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자, 얼마 전 이 시간에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동호안에 4조 원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역민들 반응이 냉랭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또 상생 TF 협의회 합의안 도출 지연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 해명 입장을 냈어요. 네, 포스코 홀딩스 본사의 포항 이전을 계기로 광양 지역사회가 이 포스코 퓨처엠 본사의 광양 이전과 정비 자회사 설립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광양시 상생 TF 협의회의 합의안 도출 지연 문제에 대해 어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포스코의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광양시 의회나 지역 주민단체들이 포스코의 광양 시민에 대한 소통 부재를 비판하고 나선 상태에서 정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개척되는 등 지역사회의 반포스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포스코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포스코는 최근 광양 지역 경제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문제와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의 냉천 범람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비 인력 운영의 필요성을 재인식했기 때문에 이 전문 기술력의 확보나 축적, 안전도 향상이 정비 자회사 설립의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이 신설되는 정비 자회사는 기존의 정비 작업을 계속 수행하게 되고 자회사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도 전환을 희망하는 협력사의 한해 신청을 받고 있고 희망하지 않은 회사는 이 거래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이 정비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정비 작업을 계속 수행하게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물량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주민들로서는 포스코가 광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뒤늦게 별도의 해명을 조목조목 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지역사회와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걸 반증하는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지역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해명과는 별도로 이 포스코는 이 광양 지역 주민들의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이 상생 TF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포스코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정비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소통, 이 주민들과의 이 소통 부재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상생 TF를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상설 및 정기 협의체로 격상해 이 포스코와 관련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광양 시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예, 광양 시민들이 상생 TF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정작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은 포스코가 협의회에
포스코 퓨처엠 본사 광양 이전 요구에 대한 회신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포스코는 출범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생 TF 운영과 관련해서도 오는 5월 초에 3차 회의가 개최되면 실효성 있는 방향의 합의서를 지역사회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이번 입장 표명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라는 광양 지역 경제계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입장 표명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양 지역 주민들의 두 번째 핵심 요구 사항인 포스코 퓨처엠의 본사의 광양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상생 TF 협의회에 포스코의 입장을 담은 실효성 있는 방향의 합의서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됩니다. 결국 포스코가 이번에 밝힌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합의서라는 표현이 포스코 퓨처엠 본사의 광양 이전 문제를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결국 5월에 열리는 상생 TF 협의회에서도 광양시 주민들이 요구해온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포스코의 이번 입장 표명에 주목할 부분은 이 상생 TF 협의회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이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부분 정도는 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5월에 개최되는 상생 TF에 포스코가 포스코 퓨처엠 본사 광양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들고 나올지에 따라서 시민분들의 여론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여순 사건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11구 여순 사건 위령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유족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지원단이 위령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해 전남 동북권 일부 지자체들이 여순 사건 위령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가 유족회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 11구 여순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사업이 또다시 관제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유족회 등의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지원단은 위령 사업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원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마스터 플랜에는 위령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정됩니다. 또한 지원단은 여순 사건 다크투어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선발한 뒤에 이 보조금 적격 여부 심사를 마쳤고 여순 사건 위령시설 조성 또 운영에 대해서 유족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순 사건 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아직도 진상규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단이 위령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확인, 진상규명, 피해자와 지역의 명예회복, 마지막 기념사업 추진. 이 순서도 있고 지금은 답답한 게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사기간도 너무 짧다 이런 이야기에 지금 다들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순서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일종의 정해진 순서가 필요한데요. 여러 이유로 그 순서가 틀어지면서 유족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아직 진상규명도 안 됐고 과연 이 규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초조함 때문에 아직 위령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상태인데 여순 사건 지원단이 굳이 위령사업을 하려면 초기부터 이 당사자나 유족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사를 반영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순천 유족회 측도 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행되는 위령 사업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먼저 진정한 명예회복만이 희생자나 그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며 역시 위령 사업이나 기념 사업이 우선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여순 항쟁 전국 유족 연합회 측도 진작부터 지자체별로 위령 시설 등을 독점하려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큰 틀에서 조정이 안 되면 지역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유족 등 관련자들을 위령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 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에 운전자분들 교차로 진입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바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 멈춤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지난 22일부터였습니다. 단속 대상이 됐고, 그런데 아직 도로 위에서는 시행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은 운전자분들 허둥지둥이라고요. 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멈춤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예. 지난 3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교차로 우회전의 핵심은 먼저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이 정지선에 미리 멈춤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이후에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또 건너려고 할 때 멈춰야 합니다. 예. 반대로 전방 신호가 파란불일 때는요,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으로 운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운전자 대부분은 여전히 새 규정을 헷갈려 하기도 하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서행으로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다고요. 네, 현재 이 지역의 경찰서에서는요, 교차로 우회전의 일시 멈춤에 대한 집중 단속은 하지 않고 있어서요, 정확한 위반 추이는 알 수 없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 여수 주요 교차로, 도원, 쌍봉, 신기, 여서, 웅천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요, 이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서 일시 멈춤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예. 이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이 정진에서 일시 멈춤을 하고 우회전 차량은 정말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서행이라도 하면 다행이고요. 대부분의 차량이 속도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 앞 차량이 일시 멈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 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멈춰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들도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멈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10대 중에 한 2대? 지키는 분도 계시고 서행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배달은 안 지키고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기는 해요. 대부분 다 그냥 신호 떨어지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하는데 쉽게 이렇게 딱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습관성이 되어가지고 자주 그것을 망각하고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냥 돌아본 수가 있어요. 먼저 가는 의욕 때문에 밟았다가 뚫레뚫레 하다가 이상이 없으면 바로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뒤에 사람도 바쁜 마음에서 앞차가 일단 섰으면은 이 가로되는데 왜 섰냐 이런 심정으로. 아니요, 저도 운전은 하는데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막 그냥 아니 그 TV를 보면은 막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딱 이렇게 하면 한번 딱 섰다가 다시 가고 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예,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단속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단속한 결과를 보니까 2분의 1대꼴로 위반 차량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현재 이런 상황이면 뭐 지역에서도 단속이 시작되면 적발 건수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일시정지 시간입니다. 운전자마다 생각하는 일시정지 시간 1초라고 보실 수도 있고, 네, 뭐 맞아요. 2, 3초로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시 멈추라는 것은요,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계가 시속 0km로 떨어지는 게 핵심인데요. 예. 여기서 또 하나 멈춤 시간입니다. 이 멈춤 시간이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어떤 운전자들은 양옆을 살피는데 1초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3초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일시라는 게요, 일정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정 시간인 것은 자동차가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간을 말하는데 이 1초 시간은 보행자를 보호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방 1초, 좌 1초, 우 1초. 그렇죠. 이 정도와 3초 정도의 네. 시간. 운전자분들이 아직도 시행 규칙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해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 멈춤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예. 그런데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틀린 거죠. 이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서 정지하는 그 일시 멈춤 부분을 헷갈리기도 하고 한 50%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요, 헷갈리지 않게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어 주거나 단속보다는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저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머, 몰랐어요. 먼저 서는 걸 몰랐어요. 여기서 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저기서 선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고 요 앞에서 서는 거. 그렇게 알았어요. 봐요. 이 차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와, 여기 설 거야 아마. 대부분 여기서는 안 써요. 대부분이 모를걸요, 저처럼. 계도 기간은 충분했다고 보는데 경찰이나 관공서에서 계도 기간이 나와서 좀 했으면은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방치해놓고 계도기간이라면 그거는 계도기간이 아니죠, 솔직히. 윗지방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는 던져놓고 알아서 지켜라. 이제 끝났으니까 단속한다 이거니까 답답하죠. 신호등이 보통 보행에 이렇게 연신호만 있고 차가 볼 수 있는 이 신호가 없다 보니까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이걸 보고 지킬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우회전 할 때도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지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설치 계획이 있답니까? 이 현재 여수 순천 광양에는요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전남 경찰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현재 수요 파악 단계에 있고요. 5월 초까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필요한 장소를 파악하고 이후에 도로교통공단과 진단평가 이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교통문화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우선 김석 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희 총장님께서 오늘 좀 일정이 있으셔서 주제와도 밀접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또 뵙고 싶기도 해서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의 박종길 소장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장 박종길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소장님을 뵙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뵙기로는 부소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이 되셨어요? 예, 작년부터 제가 이제 지역사회연구소를 맡으면서 작년에는 부소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 올해부터는 제가 지역사회연구소장을 전임 소장한테 임임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는 그 우리 지역에서는 뭐 굉장히 그 시민사회 역할이 부재할 때도 뭔가 여순 사건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여론조사나 이런 다양한 진짜 어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그 사회과학적 내용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곳이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고 또 항상 뭐 부럽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약간 좀 뭔가 기류가 뭐 지역별로 조금 목소리도 좀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가운데서 또 소장님 뵈니까 오늘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화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하여간 평소 이제 김석 총장님 그 활약하시는 것을 저도 이 라디오 전망대를 많이 이렇게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맞춰갈 수 있을지가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두 분이 워낙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연구소를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렇게 칭찬받는 것보다 우리 회원들이 딱 그 지역에 대한 지역애가 강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포진해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또 올곧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다고 뭐 그런 부분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도 고향이 여수입니다. 네. 소장님 그 요즘에는 여사연에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기왕 나오셨으니까 소개도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여사연이 올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지역민의 그 초미의 관심사였던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중앙위원으로 한 분 그리고 저는 이제 실무위원으로서의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순 사건 일은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집중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신청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시간이 더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가요?
조사도 좀 느리고 그다음에 접수도 그렇고. 그 진실 규명하는 그 시간도 지금 2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지금 너무 늦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남도 쪽에서 뭐 경상도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호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축제도 만들고 뭐 건축물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는 뭐 이순신 광장 가보시면은 알겠지만 뭐 안경집, 뭐 빵집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다 이제 이순신이라는 단어가 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양에서는 초거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드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수에서는 곧 거북선 축제가 치러집니다. 다음 주인데 역사적 고증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이순신 장군 탄신일입니다. 이 충무공 탄신을 맞아서 이순신과 도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께 좀 드리면 개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일단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 어떤 지역 사회에서 브랜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지방화 시대,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중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통해서 어쨌든 당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무, 호남, 심우국가,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심지어 국가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쪽에서의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잘 극복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또 그것이 축제화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개성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여수 거북선 축제도 있고 또 뭐라 그럽니까? 충남 아산에는 성웅 이순신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 고성에서는 당항포 대첩 축제도 있고 또 통영에서는 한산 대첩 축제도 있고 또 진도와 그 어딥니까? 해남에서는 관련해서 또 축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축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단기간에 이순신 장군을 또는 기리고 또 역사적 사실을 뭔가 이렇게 축제화시켜서 지금 현대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령 뭐 이것을 뭐 동상을 굉장히 크게 세운다거나 뭐 어떤 그것을 좀 독점하려는 자치단체가 이순신을 독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순신이 거북선을 독점할 수는 없는데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소 논란의 좀 여지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양에서 최근에 초대형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몇 년 전에 순천시에서도 그 순천 외성 주변에 그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장군들의 동상을 세운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따져놓고 보면 역사적 기초 위에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다. 너무 욕심을 먼저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질을 좀 벗어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관련 논란의 중심에는 지금 임진왜란이던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주역은 지금 여수가 있었고 순천도 당시는 순천부였잖아요. 여수가 이제 순천부에 속해 있어가지고 순천부에 이제 전라자수형이었는데 여수가 있던 전라자수형 수군과 이충공이 주인공인데 지금 부산, 거제, 통영, 진주, 남해 등 경남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 쪽을 보면은 고흥, 보성, 진도, 해남, 목포권 내가 다 지금 축제 비슷한 형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 관련된 선양 사업들이 수많은 역사 유적과 이렇게 사실이 있는 가장 많은 곳이 여수인데 여수는 이런 부분에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그 모든 많은 지역에서 이순신을 선양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리는 사업이 그 진행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나친 경우가 이제 뭐 이번에 지금 이제 뭐 그 자유의 신상께 버금가는 그거보다 크게 세운다고 했는데 자유의 신상 높이가 지금 제가 오늘 확인을 좀 해보니까 93m 정도 되더라고요. 받침대까지 포함해서 100m네 거의. 예, 그렇죠. 100m. 거의 100m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걸 갖다가 이순신 대교에 있는 입구에다가 이제 세운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광양에서는 광양 나름대로의 또 그런 부분에 이순신 대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멋지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아주 멋진 거대 지금 건축물을 하나 세워서 그걸 해보고 싶다는 이제 그 시장님이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좀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또 그 제안을 하셨던 분은 또 버리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많은 것들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중에 정말 내실이 있고 그 부분에 이게 선양이 되는 부분에서의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수는 뭐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좀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고 이것을 우리 여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좀 반성이 좀 앞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 좌수영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여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게 이순신을 선양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 거북선 축제를 벌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도 굉장히 규모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국가적 축제로 확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2012년 세계박람회가 개최됐을 때 이 거북선 축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었더라면 지금쯤이면 이순신 축제 또는 이순신 선양사업 그러면 여수 중심으로 좀 모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어릴 때 해남을 남해죠 남해를 갔는데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싸움은 다 그 순천 외성에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 남해 앞바다에서 노량해전에서 결국은 총탄을 맞아서 그 어떤 선양 대신 그것을 기념하는 공원이 저희 그 여수에서 준비되어 있는 이순신 유적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차례는 거제 7천량 심지어 원균이 대패했던 그 7천량을 기념하는 공원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좌수영이 있었던 여수 그리고 순천만 이 주변 그러니까 광양만 이 주변에서는 너무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단순하게 지역의 축제 이벤트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소장님도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진짜 공감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순신 브랜드 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수는 뭐 하고 있냐 이제 이 이야기로 좀 흐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수가 그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문화적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하나씩 이야기를 좀 뜯어서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좀 이제부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왕 그 광양에 이순신 장군 거대 철동상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위로 100m짜리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역사적 문화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것은 이미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지역민들께서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더 잘 보존하고 기억하게끔 하는 것도 지금 세대의 몫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들인 돈 대비 뭐가 되겠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양 지역에서는 좀 꽤나 뜨거운 감정인 것 같거든요. 먼저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광양에가 그렇게 서려고 하는 그 지금 동상이 그러한 그저 동상 같은 구조물이 여수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수 사람들은 아마 찬성할 것 같아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찬성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의 시각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의 부족함 때문에 지금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그걸 아까 전에 이야기를 좀 확장해 보자면은 남해에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해에 가시면은 이순신께서 돌아가셨던 이락사라고 하는 지역의 그 사당과 그다음에 그 앞에 있던 관음포 대첩지를 갖다가 기념하는 것인데 첫 해에 거기에 한 430억 정도 투입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렇게 쭉 진행됐던 그 비용들이 1,000억 가까이 투입됐다고 남해군 관계자들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여수는 과연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67년부터 진남제를 했거든요. 67년부터 진남제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쭉 기념해 오면서 총 여수에 투입된 이순신 관련된 그러한 비용이 과연 1,000억이 될까?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 많은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던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 지역의 어떤 그러한 부분의 것들을 뜯어보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분들이 판단할 거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 일단은 남의 동네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광양에 철동상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좀 속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속이 상할 여수의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여수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것 동상 같고. 자체는 여수에도 두는 동상은 찬성하지만 광양은 좀 속상하다. 그렇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게 어디 갔냐면 우리가 경남 통영을 가면은 통영 그 세병관에 지금 이렇게 그 재현과 예. 그 다음에 저쪽 그 한산도에 가 보면 한산도에 이제 또 재승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기념해 놨는데 한산도에 가면 여수 사람들 무조건 속상합니다. 그렇죠. 왜 속상하냐 그러면은 딱 들어가는 입구에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 보면은 그냥 여수 사람들은 그냥 막 발발이 뛴단 말이죠. 그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가 이순신 장군이었고 우리는 그곳을 갖다가 전라 자수영에 있는 군사들이 그쪽으로 진을 옮겨서 거기에서 진을 갖다가 만들었던 진이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영이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또 학자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쪽 그 통영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통영은 1604년에 다 끝나버린 임진왜란이 다 끝나버린 1604년부터 그 이제 통제사가 배치됐기 때문에 통제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경상 우수영에 이제 붙었던 처음에는 사실 통제영이라는 그 저 명칭이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통제사의 임명은 교지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지만은 통제영을 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사적 고증도 좀 잘못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됐던 많은 것들이 어쨌든 여수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에서는 여수 사람들이 많이 찬성할 것이다. 이런 분을 여수 시민으로서 또 여사연 소장님으로서 아쉽고 억울한 부분은 이제 계속 이야기해 주시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 첫 질문은 철동상 광양 철동상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러니까요. 그걸 비판할 우리가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걸 비판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는 이순신 장군이 맞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영 그리고 좌수영이 있었던 여수에 그런 동상이 세워진다고 하면 굉장히 국가 사업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같은 저는 이제 질문입니다. 광양의 그 광양 시장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순신 대교도 있고 더군다나 의미를 포스코에서 나오는 그것도 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현대적 의미도 좀 부여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광양에서 그 이순신 또는 임진왜란, 정유재랑 관련된 일들을 또는 그런 문화적 활동들과 역사적 일들을 쭉 꾸준히 해온 가운데서 민심이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결국은 이제 노량해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광양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부여잡고 먼저 이렇게 자유여신상보다 높은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하지 말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이순신 정신을 광양에서 굉장히 높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그 굉장히 내려다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같은 마음인데 이순신 광장 쪽에 좀 더 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죠. 다음 주부터 진남제라고들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거북선 축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꽤 큰 규모의 축제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주 무대가 과거에는 이순신 광장 일환이었다면 뭐 여러 가지 안전과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옮긴다. 그래서 이 너무 정신이 훼손된 거 아니야? 그냥 행사 위주로 흘러가는 것 아니야? 물론 안전 지금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거에 대한 역사성 결여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비판에 저도 동참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여수의 중심로 중앙로를 이렇게 걸어보면은 정말 그 이제 장군 동상부터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스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남제전 행사라고 하는 것은 67년부터 이어진 1967년부터 이어져온 꽤 오래된 행사로서 이 도시의 메인 스트릿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지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길놀이도 거기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통제형 길놀이라고 하는 표현도 통제형이기 때문에 그 길놀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이게 강조되어 있는데 이걸 세계박람회장으로 옮긴다 그러면 세계박람회장은 사실 이렇게 광장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띄는.
그 넓은 곳은 뭐 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은 다른 건축물들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각적으로도 시민들과 같이 호응하기 좀 어려운 장소이고 잠시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서울 그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렇게 광장을 설치한 이유도 가장 상징적인 곳에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종로 우리가 종각 얼마나 복잡한데 그 서해에 그 타종 행사를 합니까? 명동거리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부분들은 좀 전통을 생각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고려가 있었으면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 진남 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예. 국동 어항단지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순신 광장이 없던 제 어린 시절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 연등천 그 다리에서 모든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예. 막 하늘에는 뭐 복도 많지 뭐 얼싸도 이런 노래도 막 예. 불러가면서 그렇죠. 함께하죠. 예. 그런 민속이 어우러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그 행렬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커졌었던 것 같아요, 행렬이. 예. 근데 어느 순간 이 진남제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거북선 축제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인 축제가 되면서 뭐 더 많은 노력들이 있긴 했겠지만 왜 그 일본의 그 지역 축제에 굉장히 좀 우수성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지방자치 시작할 때 그거를 유독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진남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더 폭발적인 어떤 대국민적 축제로 또는 중요한 이순신 축제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고민거리가 있는데 저도 소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건 지금 진남관 복원 사업이 있는 가운데서 그 이순신 광장이 좌수형이 있는 광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공간에서 역사적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또 그 앞에서 보여지는 그 장군도를 비롯해서 그 심미적 그 모습들 그다음에 돌산대교에서 내려다보는 그 축제의 전경들 이런 것까지 쭉 따져놓고 본다고 한다면 세계 박람회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순신 광장에서 계속 축제를 유지하는 것이 여수시가 얻을 득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축제의 초점이 어디가 두어졌냐를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축제라고 하면 어쨌든 그 시의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이 가장 강조돼야 되고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장으로 가는 것은 전문가들끼리 아니면 축제에 동원된 인력들만 거기서 지금 모여지는 그런 형식의 것들로 보여지기가 쉽다 이거죠. 이 관광객 위주의 그렇죠. 우리가 중앙로를 갖다가 이렇게 걸었다고 하는 부분은 중앙로가 통제되고 거기를 임시 그 교통이 통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걷는다 하는 것은 우리 전 시민이 함께한다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전 시민이 참여하고 오랫동안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이 부분은 갖다가 놓쳐서는 안 될 그리고 바꾸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올해 혹시나 그런 부분에 다시 이렇게 고려가 됐다고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비판을 갖다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꼭 이것은 수정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이 세계 박람회나 이런 것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랄까 진남초등학교에서부터 쭉 해오던 그 행렬 또는 그 문화적 어떤 담론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 이런 걸 좀 따져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 안전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는 사회에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또 더군다나 그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원도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수로 놓고 네. 보면은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1년에 한 번 대규모 축제를 좀 더 의미 있게 해서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얼싸덜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같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축제를 또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그 통제형 길놀이 관련 최근 언론 보도를 또 보면 길놀이 할 때 그 5톤짜리 거북선을 옮기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구간이 서교동 쪽에서 종포해양공원으로 그 평지였다면은 지금은 그 이순신 광장 로터리에서 경찰서 올라가서 세계 박람회장으로 간다고 해서 이 오르막길 때문에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뭐
비판하려 치면 별의별 것들이 다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인력이 끌고 이렇게 넘어가던 그런 이 가장들이 많았어요. 예. 사실 이제 진남제전의 볼거리는 가장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가장들이었는데 예. 지금은 설계도 가지고 이렇게 일부 기술자들이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축제의 의미도 좀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시민이 참여하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남제가 좀 이렇게 몇 사람의 전문가 그리고 일부에 맡겨버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좀 이렇게 강조됐으면 좋겠고요. 네. 축제의 의미는 그런 부분을 살림으로써 시민들이 호응하고 이 축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시너지를 얻고 그걸 갖다 용기로 이렇게 도시 어떤 발전에 원동력을 삼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남제의 어떤 초점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물러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전남에서 가장 유명한 이 행사였음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은 뭐 명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밀리고 있어. 예를 들면은 한평의 나비축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군데의 성공한 축제의 진남제는 이제 보이지 않거든요. 네,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전에 그런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호응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같은 시민들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얻고 그것이 실행돼야 되겠다. 이러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좌수영이 그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명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랑의 뭐 한평 이건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되고 여수는 굉장히 폭발적 시너지 지역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또는 입장이 좀 바뀌어서 이번에는 뭐 저기 세계박람회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해보더라도 결국은 자수영 앞에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 축제를 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것이었는데 축제의 목적, 뭐 축제의 요소와 이제 결부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동네 대잔치 한마당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아니면은 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 효과도 얻어야 되는 것에 이제 초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두 분의 말씀은 이 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온 즐길 거리가 다 보인다고 하면 저절로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라는 것은 가장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데 걸 갖다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외국의 것, 일본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데서 이런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지역의 가장 지역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전통이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보일 것이고 그건 불편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이 아무리 불편한 산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소문나면 쫓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부분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되는 부분에서 불편함과 이렇게 이제 뭐 접근성 얘기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폐쇄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물론 폐쇄적이니까 지역에서 김석 총장님께 30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있는 곳으로 전 국민들이 모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가 안전하고 또 어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교육적 또는 어떤 전장의 그런 것들이 좀 교류했던 그 오랜 그 우리 전통을 저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좀 공이 중요한 어떤 문화적 역사적 사업으로 좀 이번 참에 좀 논의가 좀 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YMCA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거북선 축제 많이 가십시다. 네. 끝났다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박종계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그리고 이번 달도 미리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다음 주에 벌써 5월이 시작됩니다.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죠. 끝곡 그러고 있습니다. 성시경 씨의 희재 들으시고 5월 1일 노동절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도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싫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흐름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흐름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